네, 5월 14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일 후에는 새로운 행정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아주 뜨겁게 펼쳐지고 있죠. 어제는 TK 지역에서 모든 후보들이 열전을 펼쳤는데요.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문을 국회 법사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왜 이러지? 안녕하세요. 안 되네. 안녕하세요. 네. 하던 대로 하십시오. 예. 네, 서영교입니다. 서영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서영교입니다. 진짜 똑같네요. 네. 그렇군요, 내가. 제가 원래 걸어다니는 인간 복사기. 네. 네. 그렇구나. 장윤선입니다. 그런 걸 잘해요, 또? 제가 그런 거 잘하죠. 예, 한때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제가 대구에 갔어요.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대구에 갔더니 네. 현장의 시민들이 네. 서영교 의원 얘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 서영교 의원처럼 일 잘하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자주 오셔야 한다. 대구를 좀 바꾸는데 물론 시민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네.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들 네. 많이 하십니다. 현장에 네. 어제 뜨거운 반응 네. 있었죠? 느끼셨죠? 몸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아니, 어제 구미부터 그랬는데요. 네. 구미에서는 한 유튜버가 거기서 있다가 유세가 끝나고 나가면서 저에게 딱 보여주면서 의원님 거 30만 찍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나 아직 제가 못 찾아봤는데요. 야. 예, 30만 찍었다 그러면서 뭘 30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걸어다니고 뭐 먹고 그분 춤추는 얘기는 거? 춤추는 영상 30만 찍었어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네. 박찬대 원내대표도 춤추는 네.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춤추는 영상 30만 찍었다 그러고 대구에서도 네. 이제 저희가 그 끝나고 뭐 사전에 이렇게 좀 율동도 하면서 대구 시민 만났는데 오마이갓 또 찍은 거는 옥상에서 보는 서영교 이렇게 네. 하고 또 나와서 엄청난 조회수를 뭐 만들었는데요. 이렇든 저렇든 좀 일찍 가서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그리고 골목도 만나고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오신 분들이 후보님의 안정상 후보님을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인사 다 드리고 그리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리고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 대구는 제가 구미에서 다 하고 거기 있는 지역위원장들이랑 식사까지 하고 네. 상가도 만나고 민원도 듣고 그러고 오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네. 대구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그 끝이 촛불 없이. 집회, 저기 응원봉 비체혁명 예. 때 예. 12.3 내란 때부터 해서 어제까지 오시던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있다. 점점 예. 늘어나고 그래서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는데 어떻든 사람들의 그 열정, 반응, 기다림 이런 것들이 느껴졌죠. 예, 그래서 저도 그 후보 유세 끝나고 나서 그 시민들과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또 어떻든 함께 춤도 추고 네, 그렇게 하게 잘하셨습니다. 됐죠. 네. 그 어제 디비지였습니다. 디비지였습니다. 제가 어제 그 대구가 좀 바꿔보자 이번에 네. 대구를 좀 바꿔보자 맨날 똑같은 당 34년째 찍고 네. 있다. 네. GRDP가 34년째 꼴찌인데 그래도 우리는 국힘을 찍고 있다. 이거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도 계시지만 어제 그 동성로 현장에 네. 오신 민심은 뜨겁지만 네. 그 동성로 밖에 네. 이 냉소적인 민심도 반드시 챙겨야 된다. 그래서 그럼요. 끝까지 대구를 포기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론을 좀 환기하는 이런 네. 그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당부 말씀들을 시민들께서 네.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 내렸는데 그 집회 현장 좀 밖에서 내렸어요. 네. 밖에서 내렸는데 이제 가게 앞에 주차를 하니까 주인이 나오더라고요. 차 빼주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리려고 하는 잠깐 사이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리니까 딱 보시면서 네. 1번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 세워 있는데 바로 나오셔서 차 빼주라고 그래서 약간 여기 이제 세구나 이랬는데 네. 제가 내리는 걸 보니까 서영교잖아요. 그냥 거기 그냥 세우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저희가 먼저 차는 빼고? 얘기했죠. 예. 먼저 얘기했죠. 저희가 공영 주차장이 어딘가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딱 내리는데
1번 응원합니다. 예. 힘차게 해서 꼭 이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엔 진짜 바꿔보자라는 여론이 확실히 있다. 그래서 네. 최소한 30에서 35%는 득표할 걸로 보인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51% 득표하기로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30에서 35. 기자들 대구 지역 기자들은 네. 30에서 35% 아니 정도 어떻든 보더라고요. 저희는 51%, 51%가 목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김문수 캠프의 박종진 전략기획본부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오늘의 김문수를 만든 것은 서영교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김문수 후보를 만드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힘에 좀 해주고 싶은 네. 얘기 없으세요? 예. 아니 근데 박종진 그분은 네. 거기서 뭐 맡았는지 모르겠는데 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예. 어떻든 김문수 후보 매기는 발언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의 김문수를 만든 건 서영교다. 그건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뭐 안에서 한 얘기가 밖으로 나온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 여기까지 왔다. 그 전략본부장이 할 얘기는 아닌데 아. 진심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이고 박종진 좀 말을 좀 잘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후보를 매기는 발언인 것 같긴 한데 예. 뭐 그게 또 사실이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마운 줄 알아라.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라. 김문수! 진짜 고마워야 돼요. 예. 김문수 후보 나한테 고마운 줄 아세요.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돼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그쪽 원외위원장들 보니까 아이고 김문수 가지고 어떻게 선거운동해. 나 너무 힘들어. 선거운동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잘하세요 좀. 그래서 좀 제가 그런 생각은 들었죠. 국민의힘에게 좀 미안합니다. 큰 짐을 안겨줬군요. 이런 생각 들었는데 뭐 제가 뽑아줬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줬다 그러지만 또 그 당에서도 만들어준 게 있어요. 마지막에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한독수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김문수가 되고 이랬는데 어리버리하다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허수아비처럼 있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게도 또 경고하는데 제가 진심으로 미안하긴 해요. 큰 짐을 안겨줘서. 그런데 그렇게 비상계엄 옹호한다고 뽑아주면 그거 다 국민의힘에게 재발등 찍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유, 영상 편집까지 네. 딱 띄우셨습니다. 네, 근데 한 마디만 더 해도 네. 돼요? 그럼요. 그런 김문수한테 지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홍준표, 아니 거기다가 지고 있어요? 한동훈, 뭡니까? 김문수한테 지고. 그리고 나경원, 뭡니까? 이렇게 잘난 척하더니 김문수한테 그냥 완패했잖아요. 근데 권성동이 밀어주고 권영세가 밀어주고 그 뭐 다 밀어주고 그랬는데 뒤에 뭐 윤석열까지 밀어준 것 같은데 또 한독수는 뭡니까? 거기에 그냥 완패하고. 아이고 참. 아니 지금 스튜디오에서 유세를 하시면 네. 어떡해요? 아니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유세를 하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좀 크게 해야. 마이크가 필요 없는 정치인 서영교. 네. 목소리가 안 나오다니요.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이따 국회 법사위에서 또 네. 마이크 없이 마이크 꺼진 가운데 상당히 네. 호통을 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제가 비하인드 이야기를 한 가지 하면 네. 어떻든 김문수 후보는 저한테 고마워하고 어떻든 그래야지 되는데 참 국민의힘에게 큰 짐덩어리를 안겨줬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 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날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예. 금방 해체됐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다 나와서 그렇습니다. 힘을 모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한독수도 놀래고 그 국무위원들이 다 놀란 거예요. 놀래서 제가 이제 대정부 질문에 네, 와서 했잖아요. 사과해라 예. 라고 하니까 한독수 예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제가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사과하시라 이제 사과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무위원들이 제가 일어나는다고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 국무위원들에게도 한독수 총리가 같이 사과하자고 제안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건 못하겠나 봐요. 예. 제가 한 번 더 사과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또 90도로 예. 허리를 굽혀 사과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점에 송미령 장관 등 여러 장관이
자기네가 일어나자고 스스로. 스스로 일어나자고 재수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일어나자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국무위원들도 국민께 사과하세요.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문수가 앉아 있는데 그렇죠. 표정이 표정. 뭐냐면 어리버리한 거죠. 이거 뭐지? 그러니까 어리버리한 거예요. 네. 아,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아. 근데 왜 그런 게 있냐면 1. 그날 이 사람들은 일어난 사람들은 그날 국무회의에 간 거예요. 네. 윤석열이 불러서 간 거예요. 네. 가서 아닌데 이건 아닌데라고 했지만 확실히 못 막았으니 사과해야 된다. 자기네가 잘못했다라고 네. 하는 기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김문수는 그 자리에 못 간 거예요. 비상계엄 부르는 날 못 간 네. 거예요. 왜 못 갔냐? 왜 못 갔어요? 안 부른 거예요. 김문수를? 네. 이게 윤석열이? 이제 저는 딱 보면서 그날 안 갔구나. 왜냐면 그날 간 명단에 멤버. 없어요. 예.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그날 어리버리한데 이거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건 자기는 알지요. 네. 아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도 못 갔고 이러니까 어리버리하게 있는데 근데 제가 저 사람 안 불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안 불렀구나. 왜? 그리고 그 다음날 기사가 나왔어요. 김문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날 어떻게 됐냐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난 몰랐다. 네. 언론 보고 알았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윤석열이 안 물어봐도 돼 이러고 안 부른 거고 1.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는 서로 소통하고 있는데 네. 같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불통 김문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에게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일어나서 이랬으면 일어났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까지 안 간 거지. 그래서 1. 어리버리하게 앉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이고 네. 그리고 허수아비였던 거죠. 허수아비다. 윤석열이 안 불렀던 허수아비였던 네.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앉아 있으니까 주요 인사가 아니네. 네, 주요 인사가 아니죠. 네. 근데 구구들은 네. 그나마 이렇게 본 거죠. 지금 상황이 네, 그렇다. 네, 그런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아요. 네. 나는 어리버리했는데. 네. 근데 이번에 대선 후보 되는 과정을 보니까 어리버리한 게 아니라 네. 딱 30년을 암약했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있던데 그래도 한덕수를 꺾어내고 본인이 되지 아니 않습니까? 어리버리한 거에다가 예.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자기가 단일화하겠다고 계속 얘기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단일화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걸 철떡같이 믿었고 믿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빨리 또 막 예. 하자는 국민의힘도 웃기는 거고 그렇죠. 단일화한다고 뭐 한 20번 얘기했다면서요. 22번. 그래놓고 안 한다고 또 네. 그러면서 등록하고 나자고 하는 그렇죠. 수를 쓰고 예. 그러니까 우선 불통에 거짓말쟁이에 그다음에 자기 이기주의에 예.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집단이 모여서 경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한덕수는 숟가락 얹고 가는 정말 천연덕스러운 철면피고 철면피다. 이쪽은 거짓말쟁이에다가 자기 이기주의자고 그렇죠. 네. 근데 요새 국민의힘 그 마크맨들 얘기 들어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까지도 현직이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참 운도 좋아요. 그러니까 막 고집도 세고 꺼져. 네, 그렇죠. 왜 권성동 꺼져. 그리고 권성동 마이크 붙잡고 연설하면 빵 누르고 지나. 봤어요. 네. 예, 지금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빵 누르고 지나가니까 권성동이 어떻게 했어요? 인상을 빡 쓰던데요. 인상만 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끝나고 말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말이 꼬이는 거예요. 앞뒷말이 꼬여갖고 말하다가 자기도 황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영향 받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물러나라 그러고 욕하고 빵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거 못하게 하니까 예. 그 다음에 인상은 썼지만 그 다음 말이 꼬여가지고 완전히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콩알만해지고 향후 수사받는 일 그리고 향후 국민의힘 안에서 자기 존재 가치가 장제원처럼 없어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권성동 장제원처럼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장제원은 뭐 나쁜 것으로 자기 선택을 했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장제원이 어떻든 완전히 밀려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완전히 정치적으로 밀려났었죠. 밀려나서 은퇴해버린 예, 것처럼 예. 같듯이 그렇게 출마 자체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대선은 지금 본인 그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지금 그 후유증이 그 경선 후유증이 말도 못하게 심하다라고 후보가 느낄 정도고 지금 뭐 유세 광경도 보면 유세 차량도 그렇고
캠페인하는 그 점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제일 심각한 건 지금 윤석열 탈당 문제인데 네네. 어제부터 출당이냐 탈당이냐 뭐 서정욱 변호사가 뭐 밤에 술을 마시러 만났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돌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늘 이제 공식 출범을 하게 될 텐데 결정을 아직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네. 후보는 출당은 아니다라는 네. 입장인 것 같고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출당시키겠습니까? 못한다. 제가 보기엔 윤석열의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김문수로 적당히 밀어 올렸고 예. 그리고 김문수에게 한덕수에게 넘겨주라고 했는데 김문수가 비상계엄 날 뭐 부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쩌다가 지금 후보까지 왔고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 김문수 후보 되는데 도와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내가 도와줬지.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네. 윤석열이 아니라 서영 예. 의원님이 도와주셨네. 윤석열 말은 못 듣겠고 예. 그런데 윤석열이 나가라고는 못하겠고 윤석열을 나가라고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간땡이도 잡지만 결단력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윤석열 모르겠어요. 네. 뭐라 그럴까 윤석열의 꼭두각시처럼 뒤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권성동 권영세가 어떻게 김문수가 그래도 절차를 받고 올라왔는데 네. 그 한덕수로 넘겨주는 일을 그렇게 새벽에 벌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누군가 힘이 있어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누구 힘이겠어요? 저는 윤석열 힘이라고 의혹과 의심을 품고 있는데 네.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권성동이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 뭘까요? 그것도 뭐 김문수 혼자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그 안에서 누구까지 남겨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있죠. 네. 그거 어떻게 그러고 있어요? 네. 한 시간 만에 사퇴하라 그러고 막 네. 밀어내고 온갖 거 다 했는데 그리고 메시지도 딱 내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예. 그렇죠. 일요일 날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통해서 그 구구 청년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내란 선동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벌해야 됩니다. 네. 두고 여러 가지가 법적 조치되어 있고요. 예. 당연히 처벌 들어갑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자를 옆에 두고 예. 김문수를 그렇게 흔들었는데 두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권성동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원내대표로 있으면요. 이 전체 선거 못 치러요. 우리 네. 해봐서 알잖아요. 아.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정리하고. 자기 친위 체제로 딱 돼야지 선거를 치를 수 네.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건 뒤에 또 권성동을 안 치라고 하는 세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예. 권성동 스테이 해야 된다라고 우기는 어떤 세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서영 의원님의 예. 개인적인 견해다라는 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잠시 후 10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제 국회 이 선거 복판에 뭐 하냐마냐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강행을 하고 이게 필요한 왜 하냐마냐 논란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네. 우리가 역사에 너무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악마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풍 이런 속삭임도 있습니다. 진심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그쪽 편, 그쪽들과 이 대선 개입 네. 그리고 정치 개입에 공을 들였던 그 자들의 그 여론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호하게 가야죠. 네. 조희대 대선에 개입했잖아요. 저는 1. 대선에 개입하고 2. 정치에 개입했어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신뢰도를 다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검찰 뭐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사법부는 꼿꼿이 잘 해왔잖아요. 중심을 잡아줬다고요. 네.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후보가 아닌 시절에 1년의 징역형을 때리기도 했어요. 우리 열불 터지고 이거 다 무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나서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법부를 흔들어서 정치화시켰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정치화. 예, 사법부의 신뢰도를 대법원장이 나서서 그 대법관들과 함께 다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싹 그러면 다- 이 사법부를 제대로 다시 빨리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참 뒤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정리해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정리해야 그래서 된다. 스스로 사퇴해야죠. 여기서는. 예. 사퇴하고 다른 대법관들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죠. 지금 14명의 대법관을 포함해서 아무도 출석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출석하는 분들은 대체로 변호사들이거나 학자들이거나 지금 이런 상황인 건데요. 출석이 두려웠겠죠. 출석이 두렵다. 예, 자신들은 남을 때리는 일만 했는데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2심에서 무죄난 내용을 며칠 안 돼서 제대로 읽지도 않고 네. 저희가 읽었냐 음흠. 자료를 제가 법사위니까 공식 요청했어요. 네. 답이 뭐라고 온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그렇게 로그인 기록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다 읽는 거 아니야. 에? 너무 뻔뻔스럽지 않아? 다 읽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다 읽는 거 아니야. 대법관은. 이게 말이 됩니까? 대법관은 상고 이유서와 그다음에 판결문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써서 왔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리고 뭐 연구관들이 좀 적어주는 게 있겠죠. 기가 그렇지만 막히네요. 이렇게 중요한 건 다 읽어야죠. 그렇습니다. 봐야죠. 아니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재판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 다 읽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대법관 체계를 잘 모르는 모양이지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딱 그걸 보면서 야. 자백했구나. 안 봤다는 걸. 아,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닌 거죠. 예, 대한민국의 대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를 그렇습니다. 뒤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참정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한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예. 대한민국이 지금 부정부패 예. 그리고 내란 잔재를 정리하고 이제 미래로 가느냐, 네. 경제 무너진 걸 살려내느냐,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를 살려내느냐, 또 다시 이런 내란이 득세하지 않게 하느냐, 이런 아주 역사의 절체절명의 중요한 사안을 네. 이들이 흔들어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답장을 그렇게 한 걸 보면 이들은 나와서 할 말이 없죠. 네. 근데 안 나온다고 그게 덮어집니까? 안 나오면 답변을 못할 뿐 모든 것을 더 세게 전체를 낱낱이 파헤쳐 공격해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까지 가게 될 겁니다. 법적 조치까지 가게 돼. 근데 출석 불출석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우면 이거 고발도 가능한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오늘 그럼 고발도 하십니까? 요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가 9시 40분부터 예. 사전회의가 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 내용도 있지만 벌써 직권남용, 직무유기, 정치 개입, 선거법 위반, 네. 뭐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무엇이 더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특검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이건 특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조희대 특검. 예, 네. 그래야 지금 사법부에서 힘을 얻어서 책임을 물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청문회를 안 해요. 특검을 안 해요. 그리고 대법관 증언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유야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이 그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법원조직법,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싹 다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을 오늘은 전체 회의를 하니까 소위로 보내게 될 겁니다. 아. 그럼 소위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 의견해서 내서 다시 전체 회의와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도대체 이 중요한 절체절명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희대에 이런 난을 일으킨 것이냐. 사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특히 누굽니까? 박선원 의원이 제기한 독수리 오형제 그리고 뭐 김앤장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오늘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좀 드러납니까? 그럼요.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겠죠. 네. 우선 서석호 그 사람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빙산의 일각이겠죠. 네. 드러난 한 사람일 거고요. 제가 받은 제보로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니고요. 그전 정부에서. 서석호 변호사가? 아니요. 서석호 말고. 예, 다른 사람. 제가 받은 제보로는 예. 그전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권력이 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또 중요한 사람에게 윤석열하고 조희대가 대법원장 임명받기 전후로 이재명께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내가 정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주고받았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맹세를 했다, 맹세? 뭐 서약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주고받았는데 이거는 들었는데 예.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예. 어떤 이런 내용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당시에 임명받을 당시에 들은 거예요. 아. 임명받은 당시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그것을- 대법원장 임명 그렇죠. 당시에. 예. 그게 이제 이번에 파기환송되고 나니까 저희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보를 받은 겁니다. 뭐 좀 더 자세히 갈 수도 있겠으나 네. 우선 이 내용은 예. 조희대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내가 제보를 받았어요. 예. 그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었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되었는데 이재명 뭐 선거법 등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법원에서 처리하겠다. 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네. 라고 제가 법사위에서 질의를 했죠. 네. 그게 수백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석호 네. 얘기가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예. 서석호는 또 다른 사람일 것이고요. 여기에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조희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가 오고 갔었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민정수석실하고는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이거 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특검을 안 하겠어요.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반드시 거예요. 특검을 해서 조희대의 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 네, 수사를 하고 네. 가야지 되는데 수사하는 사람들이 또 뻔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윤석열 사단들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리해야지 되는데 지금 윤석열 사단들이 다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김건희 무죄 무혐의 하고 윤석열 그 적당하게 하고 네. 검찰에서 비상계엄 하던 날 그 선관위로 갈 거다. 검찰이 갈 거다라고 방첩사 관계자가 국정원이 선관위로 갈 거고 검찰이 갈 거다. 이건 제가 제보 받은 거예요. 직접 제보 받았어요. 예. 누구한테? 너무 당연한 사람한테. 어. 그 사람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아무리 그들이 발을 빼도 예. 이건 기예요. 그런 기예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아주 중요한 제보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니라고 발을 빼잖아요. 근데 이거 수사해야 돼요. 이 수사를 하려면 내란 특검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들었어요. 법원도 파견 보내달라고 들었어요. 근데 법원은 예. 회의를 해서 보내지 않기로 한 거예요. 법원은. 예. 근데 그게 아마 해제 두들겨치고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후에. 예. 예. 검찰은 해제 두들겨치고 난 다음에도 네. 거기에 선관위에 갔다 이런 이게 지금 제보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살펴봐야 될 딱 한 이슈가.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국민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나서 특검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고 사법부의 네.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에 갔다 오는 동안 모두 다 덮입니다. 숨겨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여론전을 통해서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고 또 그 잔재들이 또 중요한 자리에 또아리를 트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전부 정리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선거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힘을 모아주셔야 돼요. 그 힘으로 이 잔재들을 다 정리하고 진짜 괜찮은 사법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사법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또아리 든 잔재를 정리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대선 영향이 있다. 두 번째 이재명 후보도 재판 연기됐는데 왜 내가 수사받아야 되느냐. 또 하나 선거 기간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대체로 중단되는 관행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도 검찰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검찰에 통보한 걸로 언론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제가 김건희 출석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네. 제가 법사위이자 김명건, 네. 김건희, 김명건? 명태균, 건진, 예, 진상조사단 단장입니다. 제가 김명건, 이름이
김명신 예. 그리고 김건희 이렇게 다 들어있죠. 예. 그래서 김건희, 예. 명태균, 건진 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고 통과시켰는데요. 예. 김건희 관련해서는 제가 검찰에 가서 대검에 가서도 소환 수사해라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법사위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모든 시민단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건희는 출석해야 합니다. 김건희가 뭐라고 특혜를 하고 또 불출석 사유서에 그따위 글을 썼어요. 김건희는 자기가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아는 모양이죠. V0인 줄 아는 모양이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체포해야죠. 그렇죠. 예. 출석 안 하면 한 번 출석 안 하고 두 번 출석 안 하고 세 번 출석 안 하면 가서 수갑 채워서 끌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나쁜 짓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모범이 되는 거예요. 네. 김건희는 출석을 안 하면 가서 체포해서 데리고 와서 수사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하고 같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검찰 출석하라고 그랬을 때 다 출석했어요. 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자기가 비교할 단계가 아니죠. 이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에서 이거 완전히 조작해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의 사단들이 아직도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나마 거기에 있는 윤석열 사단들 중에 일부가 김건희는 그래도 출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사건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도대체 몇 번을 출석을 거부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요. 저는 제일 웃긴 게 자기 일반인이잖아요. 그럼요. 네, 대통령 부인이었을 뿐이에요. 2년 반간. 그런데 무슨 전직 대통령의 자기의 그리고 현직 대통령 후보의 자기의 지위를 똑같이 동등 비교하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거의 영화 대사에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검찰이 봐주니까 네. 지금도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김건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확실하게 네. 체포해서 수사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는 국회 법사위로 가셔서 사전회의 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네. 의원님 현장에서 오늘은 어디로 네. 법사위 때문에 오늘은 저기 아침에 못 중랑구에서 벌써 하고 왔습니다. 오, 예, 부지런한 중랑구에서 서영교. 네. 유세하고 왔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서영교 TV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네. 부탁드리면서요. 네. 거기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함께 전국 어디를 가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모습도 함께 보시고 서영교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서울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네. 대구 경북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네. 벌써 대구 경북에는 세 번째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들을 보여드리고 또 여행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는 대구로 가는 길 그리고 구미로 가는 길 네. 그리고 포항으로 가는 길 네. 포항에 그 아름다운 노을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든 곳에 열정적으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영상과 또 사진으로 올려놨으니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꼭 서영교 TV 몇만이십니까 구독자가? 저희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67만 이제 됐습니다. 이제 80만 장윤선의 편의점 만들어주시고 저는 67만에서 딱 2만 명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더 필요하시면 60만 명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법사위 내용도 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네. 국회 내용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구독 완료가 우르르 뜨고 있고요. 잘한다 서영교. 서영교의 춤 실력도 좀 보시고요. 아까 보니까 춤생춤왕 뭐 이런 게 있던데 네. 춤 실력이 대단하신 모양입니다. 보겠습니다. 저희도. 네. 자 이제 가세요 빨리. 가서 가서 일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여기 자. 볼펜 중에 파란색을 골랐어요. 색깔이 눈에 확 띄고 너무 이뻐요. 의원님 화이팅! 이제 빨리 가서 일하셔야 돼. 자 감사합니다. 법사위로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